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3일 남았습니다. 43일이면 한 달 보름도 안 남은 겁니다. 사실 임박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바른교육 국민연합이라는 데가 있네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 그 교육감 선출에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김경회 상임의장이라는 사람이 자유우파 진영 교육감 후보를 난립을 막기 위해서 100여 개 학부모 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 진보 교육계가 추구한 혁신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를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이 3일입니다. 근데 이제 중순까지면 아마 추석 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이제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들어가니까 중순까지 이제 이 단일화에 참여하는 희망자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 간 토론회, 이거는 아마 추석 직후가 되겠죠. 토론회를 거쳐서 후보 등록이 9월 26일,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토론회를 하고 단일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23일까지, 23일이면 월요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단일 후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건 뭐 이제 여론조사로 하겠다고 합니다. 두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두 곳의 단순 합산으로 하겠다. 물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순한 합산 방식으로 하겠다. 지금 뭐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현재 그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그 다음에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제 일부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자기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한 두어 명 정도가 더 이런저런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바른교육 국민연합에 나는 단일화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어제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그 보수 성향 단일화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진 게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면 4번에 걸쳐서 같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이 4번의 선거를 다 들여다보면, 만약에 보수 성향 후보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이겼습니다. 모두 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죠. 2010년에 그 광노현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진보 성향의 후보입니다. 근데 34.3%밖에 안 됩니다. 득표율이. 이때 보수 진영의 후보는 난립했습니다. 그때 보수 진영의 후보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원희 후보였는데, 이원희 후보는 정통 교육관리 출신입니다. 33.2%. 그러니까 불과 1.1%포인트 차이로 낙선을 했는데, 이 당시에 보수 후보가 뭐 난립을 했습니다. 다 뭐 몇 퍼센트, 심지어는 뭐 12% 뭐 이렇게 가져간 후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광노현 교육감은 당선될 수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2014년부터 내리 3번을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 됐는데, 2014년에도 39.1%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문용린 후보와 고승덕 후보를 합쳤으면 55%, 압도적이었죠. 2018년에도 조희연 후보가 46.6%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도 보수 진영의 후보라는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합치면 53.5%가 됐습니다. 2022년
조희연 후보가 38.1%였는데 이때도 역시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합치면 53.2%가 돼서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번 모두 보수 진영이 만약에 단일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진보 진영을 이겼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서울 시민은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선출이 돼서 이른바 혁신 교육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서울시 교육감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을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근데 보수 진영의 교육감들이 분열이 돼 있다.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찍고 하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교육감은 늘 단일화돼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면 진보층이 최하였던 적이 34.3%, 최고였던 적이 46.6%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중도 조금 뺀다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는 뭐 적어도 최저가 한 뭐 53.4% 정도 되고, 최고로 따지면 뭐 한 65.7% 정도가 보수 진영 후보를 찍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보수 진영 후보가 이긴다. 그럼 뭐 거의 명백하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실패한다. 단일화에 실패한다는 의미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거나, 아니면 지금 바른교육국민연합에 아예 단일화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진보 진영 후보가 또 이길 가능성이 있다. 어부지리를 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근데 거기도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번의 사례를 보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오히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보수 진영인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면 이기는 거고, 단일화가 안 되면 진보 진영에 또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바른교육국민연합이라는 데가 100여 개 시민 학부모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 나 단일화에 응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우르르 단일화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고 하시면 그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천한 단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의 후보가 한 5명 되는데 한 3명만 여기에 들어가서 단일화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천한 보수 진영 단일 후보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른교육국민연합이라는 쪽으로 만약에 나 단일화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다른 후보들도 눈치 보다가 결국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진보 진영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훨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요, 보수 진영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진영 후보가 되느냐 진보 진영 후보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은 자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서울 시민들의 이 교육관이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교육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룬 겁니다. 결국은 보수 진영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오늘이 뭐 3일밖에 안 되니까 아마 이번 주 말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단일화에 누가 응하느냐. 근데 눈치 좀 보다가 막판에 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